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숫자 69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전 바로 무언가가 떠올라 몸이 찌릿찌릿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자세를 해본 사람도 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세는 보통 남자들이 더 선호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프로들은 이 자세를 빼먹으면 관계를 가진 것 같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죠. 대체 왜 이런 자세를 선호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숫자 69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연애 스킬이나 기술이 아니기에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숫자 69를 선호하는 6가지 이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관계를 가질 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나만 받고 해주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숫자 69를 함에 있어선 예외가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아야지만 이러한 자세가 성립되기 때문이죠. 파트너가 여러분의 방망이를 사랑해줄 때 여러분도 파트너의 소중이를 사랑해 줘야만 하는 자세인 거죠. 그리고 오빠들이 열심히 파트너의 소중이를 사랑해주면 파트너도 오빠들의 방망이를 열심히 사랑해주게 됩니다. 둘 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게 되어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망이를 사랑받음과 동시에 파트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파트너가 여러분의 방망이를 사랑해주면서 소리를 내는 건 보통의 경우라면 잘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숫자 69를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방망이를 사랑함과 동시에 파트너가 소리를 내게 되죠. 입을 사용하다 보니 소리가 잘 나지 않기도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자극적인 포인트라고 말하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자세를 하게 되면 다른 어떤 자세보다 소리를 참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보통의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해주는 자세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그런 자세라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 숫자 69는 자세도 자세지만 소리 때문에 더 섹시하게 느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세부터가 자극적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여자가 위로 올라가고 남자는 누워서 서로 입으로 자극해주는 방식입니다. 여자와 남자 모두 서로의 방망이와 소중이를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측면 자세도 있습니다. 무게감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건 시도 자체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흥분됩니다. 사실 저도 이 자세를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처음 할 때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웠지만 한번 제대로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자세 없이 그냥 관계를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 자세를 한번 하고 나면 이후 관계를 진행할 때도 더 자극이 잘 오고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편한 자세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여자가 위에 있는 것과 남자가 위에 있는 자세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단순히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각자 쾌감을 느끼는 지점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포지션에 따른 특징으로 보자면 여자가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수직으로 솟아있는 방망이를 컨트롤하려면 위아래로 머리를 움직여야 하는데 뒤쪽 공간이 확보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자가 아래쪽에 있다면 남자의 방망이를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남자도 위쪽 아래쪽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집니다. 웬만큼 숙련되지 않고서는 노련하게 잘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두 사람 모두 편하게 하려면 여자가 위로 가거나 옆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숫자 69를 옆으로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옆으로 하면 남자는 무게감이 없어서 편하고 여자 또한 하체에 힘을 주지 않아도 돼서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위로 갈 때도 많긴 하지만 너무 힘이 들 때는 옆으로 하기도 한답니다. 다섯 번째, 손을 잘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자세에서 손에 여유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절정에 다다라 입만으로는 집중할 수 없거나 숨을 쉬어야 할 때 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 이미 굉장히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손을 사용하든 파트너는 만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젤이 있다면 손에 젤을 바른 상태에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젤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입으로 사랑해준 다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천연 젤이 있는 셈이니까요. 여섯 번째, 한결 편안함을 느낀다.
남성분들이 파트너의 소중이를 입으로 사랑해줄 때 자세가 어정쩡하고 불편하여 제대로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자니 목도 아프고 혀도 아픈 것 같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힘차게 치솟은 방망이 때문에 거슬리기도 합니다. 이미 화가 난 방망이를 반으로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하지만 숫자 69 자세를 한다면 이러한 모든 불편한 점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어떠한 불편함을 생각할 시간조차 들지 않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파트너를 사랑해주고 나 또한 파트너에게 사랑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자세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파트너와 이 자세로 사랑을 나누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 저 장담합니다. 지금까지 숫자 69를 선호하는 이유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 두 번째, 방망이를 사랑받음과 동시에 파트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세 번째, 자세부터가 자극적이다. 네 번째, 편한 자세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손을 잘 활용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한결 편안함을 느낀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연애 지식보다는 재미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숫자 69는 정말이지 서로에게 큰 자극이 되는 좋은 자세라 생각이 드는데요. 단 이 자세를 하기 전에 항상 위생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경우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하기 전에 샤워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만약 파트너가 하기 전에 씻지 않으려 한다면 최대한 좋게 말하면서 무조건 씻게 만드세요. 숫자 69를 하게 되면 아무리 깨끗한 여자라도 소중이에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모른 채 씻지도 않고 그냥 이 자세를 하다가 냄새로 인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한다는 지인도 있습니다. 처음엔 우스갯소리로 들었지만 정말 진지하게 본인은 그때 일 때문에 더 이상 숫자 69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에서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 파트너가 아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로 씻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이 자세에 한 번만 맞들리면 빠져나오기 힘드실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가끔 이런 자세를 선호하지 않는 남성을 만나면 힘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 항상 오빠들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좋은 내용을 전해드리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 이런 마음 조금이라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희 중년사랑센터 구독자 오빠들을 어떻게 하면 상위 10% 안에 드는 멋진 남성분들이 되게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 잘 챙겨보시면서 많은 연애 지식들 무료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남자가 실망하게 되고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최소한의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클 때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남자의 입장에서는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최고의 능력남이 되고 싶으실 거예요. 여자의 만족도를 직접 묻지 않고도 남자들이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사랑하는 연인과 배우자를 만족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남자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느끼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자극이 오래 지속되며 여운이 깁니다. 그래서 여자는 극도의 만족감을 느낄 때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점. 다리가 떨린다. 다리가 떨린다는 것은 일부러 떠는 것이 아니라 등산을 하고 정상에 도착한 후 바로 하산을 할 때 다리에 느끼는 후들거리는 떨림과 비슷해요. 의식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떨림이에요. 심하면 다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아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 게임 이후에 여자가 다리가 떨려서 못 일어나겠다고 좀 있다가 일어나겠다고 말하거나 다음날 여자와 통화를 하는데
다리 안쪽 근육이 너무 당겨서 힘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오빠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능력이 많이 부족한 오빠들도 있어요. 이것은 만족도를 떠나서 마치 운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리가 떨리기도 해요. 그러니 무조건 떨림을 느낀다고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해요. 2점, 떨림이 온몸으로 전달된다. 그 후 모였던 혈액이 한꺼번에 온몸으로 퍼지면서 쾌감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을 받거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몽롱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러한 만족감을 느낀 여자라면 남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저와 친한 언니 중에 남자의 외모가 별로라서 사귈지 말지를 고민했었는데 다음날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를 위해 아침에 고기 반찬을 만들고 있더라고 해요. 여자들은 표현 방법이 다르지만 몸이 활처럼 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몸짓은 쉽게 연기를 통해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오빠의 능력에서 오는 여자의 무조건 반사인 거예요. 그래서 본게임 후 부끄럽기도 하고 그 느낌이 좋아서 여자는 남자에게 안아달라고 하거나 자기가 안기게 되는 거죠. 3점, 하체의 조임이 강해짐. 그 순간 평소에 쓰지 않은 근육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가서 쥐가 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남자가 보기에는 여자의 행동이 좀 어색할 수도 있으나 이 상태에서 이 느낌을 지속하려고 하는 무언의 요구인 거예요. 만약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다면 지금 오빠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4점, 남자에게 먼저 요구한다. 대부분 여자는 소극적이어서 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나 이러한 만족감을 경험해본 여자라면 남자가 요구할 때까지 참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여자가 먼저 요구를 한다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점, 공기가 섞인 소리를 낸다. 여자는 조신하고 얌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특히 이런 부분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연기로 내는 소리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단순히 목소리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공기가 많이 섞여 있는 소리예요. 그리고 소리의 강약 또한 일정하지 않아요. 소리를 듣는 남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과장스럽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여자는 자신이 무슨 소리를 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느낌을 의식적 표현이 아닌 무의식적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능력 있는 남자라서 여자가 나에게 홀딱 빠져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자존감을 높게 가져도 될 거예요.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이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되고 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즉, 화장실을 가거나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보다 먼저 이것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서울대, 의대의 긴급 발표와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표 장수 지역의 비밀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나이가 들면서 차차 근육이 빠지고 지방으로 변하면서 살이 물렁물렁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노화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시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성분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오늘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우수한 단백질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고의 단백질 식품 5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단백질 섭취 중요하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일반 성인 기준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60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은 겨우 30% 정도, 여성은 겨우 20% 정도만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을 충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그럼 단백질이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뼈와 근육 건강에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과 뼈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화장실을 가거나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미 WHO에서는 2016년에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했고, 국내에서도 2021년 1월에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되면서 단순히 노화가 아닌 질병이라는 것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근육량은 30대의 정점에 이르고 이후 매년 12%씩 자연 감소하여 80세가 되면 30대의 약 50%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사코페니아, 즉 근육 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상 때문에 만 60세 이상에서는 30% 정도, 만 80세 이상에서는 50%까지 근육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우수한 단백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백질은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골고루 있어야만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한 개라도 부족해지면 단백질의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8가지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WHO에서는 8가지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가를 기준으로 단백질의 품질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 PDCAAS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식품별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소화되는 정도, 그리고 흡수율까지 따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단백질의 품질 기준에서 만점을 받은 식품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대두 단백질이 있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유청 단백질, 달걀 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단백질 보충제들을 보면 이런 성분들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식물성 중에서는 대두, 동물성에서는 유청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대두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지?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라는 건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채식 위주의 우리나라 식단은 단백질 급원식품이 공유인 탓에 체내 근육 합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의 양이 부족하여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반드시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이미 식단으로 충분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구하고 드셔야 할까요? 어떤 식품에 류신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반드시 드셔야 하는 기적의 식품 5가지가 등장합니다.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적의 식품 첫 번째,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건강식품입니다. 류신이 많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모두 들어있어서 근골격 형성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뼈와 근육이 약한 중장년층이 드시면 크게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유가 몸에 안 맞는 분도 계시고 속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다음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식품은 바로 콩입니다. 콩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콩은 발효할수록 영양소가 더 늘어나는데 근육 합성의 촉진에 꼭 필요한 성분인 류신이 발효 후에는 약 28배 많아집니다. 수많은 콩 중에서도 대두, 검정콩을 드셔야 합니다. 검정콩을 간식으로 챙겨 드시거나 이번 여름에 검정 콩국수 한 그릇 시원하게 드셔보세요. 세 번째 기적의 식품은 바로 달걀입니다. 계란은 그 자체로 영양분이 완벽한 완전식품입니다. 류신은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반드시 보충해야 하는데요. 달걀은 최고의 식품입니다. 단, 달걀을 먹을 때는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달걀을 잘못 섭취하시면 치매를 부를 수 있어 드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꼭 주의하셔야 하는 것들을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뒀으니 오른쪽 위에 영상을 클릭하셔서 꼭 챙겨보세요. 네 번째 기적의 식품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단백질의 주원료인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소고기의 지방과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원료입니다. 이를 섭취하면 근육 생성이 원활해지고 면역세포도 활성화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니 가끔씩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5번째, 오리고기. 오리고기에는 8종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류신이 많은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류신 외에도 라이신, 메티오닌, 이소류신, 페니랄라닌, 발린, 트레오닌,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리고기의 단일 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조절하여 혈관 질환 예방에도 최고입니다. 여기까지 근골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최고의 식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평소에 채식 위주 식단에 검정콩과 달걀, 우유를 꼭 챙겨 드시고요. 가끔씩 소고기, 오리고기도 꼭 챙겨 드셔보세요. 금방 근육이 탄탄하게 차오르고 뼈가 튼튼해지실 겁니다. 최근에 단백질 가루나 판매 상품들이 많은데요. 함께 드셔도 좋지만 그래도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시는 것만큼 최고의 방법은 없답니다. 오늘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꼭 근골격 챙겨주셔야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위한 이벤트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꼭 기대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